안녕하세요. 한국 애니어그램 이야기TV 써니입니다. 이번 편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을 형성하는 메커니즘, 즉 성격의 작동 원리나 작용 과정을 설명하는 베이직 피어,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성격 유형의 특징과 그 유형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동기가 중요한데요.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연예인의 행동을 보고 그 유형을 유추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보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돕는 모습을 보이니까 2번 유형 조력가야. 어떤 연예인은 적극적으로 타인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니 8번 유형 지도자야. 또는 예술성이 뛰어나서 4번 유형 예술가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직관이나 지적인 능력 및 판단을 존중하지만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의 행동 속 동기를 살펴야만 그 유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돕는 모습은 모든 유형에게 있는 따뜻함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타인을 돕고 배려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는다는 정적인 피드백에 더 많이 행복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호해줘야 될 약자로서 상대에게 친절과 배려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의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의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행동의 동기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을 형성하는 베이직 피어, 기본적인 두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깜깜한 밤중에 홀로 산을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무섭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짐승이 덮칠까 무섭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상황은 무엇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 다시 말하면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자신의 깊숙한 내면 속에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그 안에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격의 패턴이 강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기본 시스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또는 좋은 부모 밑에서 부모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젖을 먹고 포만감에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면서 쌩글쌩글 웃고 있는데 엄마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보고 찌푸린 표정을 보였다면 아이는 뭔가 자신이 엄마를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억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기가 똥을 싸서 불편하다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구멍이론, 공백 채우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빠진 구멍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런 상황들로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각 유형의 어린 시절에 받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아. 너무 현실적이거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옳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아.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런 어린 시절의 메시지는 모든 유형들이 여러 상황과 양육 환경에 의해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본 유형 속에서 한 가지의 메시지가 더욱더 크게 나의 삶 속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특별한 영향을 많이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타고난 유형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메시지가 자신의 내면에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 두려움은 내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 안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두려움들은 자신의 빠진 구멍을 메우기 위해,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각 유형의 설명을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로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유형은 내 안에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결함이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하다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유형은 나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더욱더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숨기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죠. 너무 현실적이거나 행복한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현실 속에 안주하고 타인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나의 정체성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면 자신이 그대로 쓸모없고 무능하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나를 신뢰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살아가는데 안내와 지지를 받지 못해.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더욱더 안전에 대한 욕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면 타인에게 의존하다가 자신이 가진 것을 박탈당하거나 고통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면 타인에게 해를 당하거나 통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유형들은 자신을 주장해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낼까 봐, 그래서 혼자 될까 봐 두려워지면서 평화롭게 연결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어그램에서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망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본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성격적인 특성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에 흥미를 갖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다양한 목적과 동기가 다를 텐데요. 특히 중년기 즈음 자신을 탐색하고 성장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예전에 왜 그랬는지, 지금도 여전히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에서 변화하지 않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 편에서 애니어그램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빨리 나의 성격 특성을 알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 성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의 행동 특성을 알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두려움이 어떻게 각 성격 유형의 특성들로 발현되는지 유형별 이야기는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